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움직임, 바로 타이족의 대이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태국, 라오스, 버마, 미얀마, 심지어 중국 남부까지 이 지역의 인구 구성과 언어, 문화의 뿌리는 바로 타이족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왜 태국과 라오스 사람들은 서로 말하면 거의 통할까요? 왜 태국 사람의 얼굴, 음식, 문화는 중국 남부 느낌이 날까요? 라오스, 버마, 북태국 사람들은 왜 같은 종족 뿌리를 공유할까요? 태국 왕실의 상징과 전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현대 태국 정치까지 왜 역사적 뿌리와 연결될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1000년 전 중국 윈난에서 출발한 타이족의 대이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타이족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왕국을 세웠으며 어떻게 현재의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타이족의 기원은 중국 남서부, 현재 윈난성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 기록과 언어학, 그리고 최근의 DNA 연구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타이족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에서 3000년 전 중국 윈난 일대의 산악 지대에서 살아가던 작은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벼농사를 지었고 강가와 산악지대에서 살았으며 물이 풍부한 지역을 좋아했습니다. 작은 촌락 단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외부 지배를 싫어했습니다. 이 특징은 오늘날 태국인, 라오스인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동해야 했을까요? 윈난 지역은 당시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싸우던 곳이었습니다. 중국 북부에서 밀려 내려온 한족 세력, 티베트 고원의 부족들, 남방의 여러 종족, 그리고 후대에는 몽골과 원나라까지. 타이족은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압력을 받으며 점점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족 대이동의 출발점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타이족의 이동은 강물과 벼농사를 따라 움직인 이동이다. 타이족은 이동할 때 대부분 강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홍하, 베트남 북부를 흐르는 강, 사린강, 미얀마를 관통하는 강, 메콩강, 라오스와 태국, 캄보디아를 흐르는 생명의 강, 그리고 차오프라야강, 태국의 심장부를 흐르는 강. 왜냐하면 타이족은 벼농사와 어업에 적합한 강 주변 지역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강 중심, 물 중심 문화가 되었고, 지금도 물 축제인 태국의 송크란, 라오스에서 삐마이라고 부르는 축제를 공유합니다. 이 시기부터 타이족은 중국의 압력을 피하고 강과 산맥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타이족의 이동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난자오 왕국의 탄생입니다. 난자오 왕국은 738년부터 902년까지 존재했습니다. 현재 중국 윈난 대리 지역을 중심으로 탄생한 타이계와 티베트계 복합 왕국이었습니다. 난자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타이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왕국 형태를 만든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한족 세력과 당나라를 여러 번 격퇴했고 티베트와 버마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타이족 이동의 중요한 기원지가 되었습니다. 난자오 왕국은 약 200여 년간 존속하며 타이족의 정치, 군사,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런데 난자오가 무너진 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9세기 말 난자오가 붕괴하자 타이족들은 다시 남쪽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족 대이동의 본격적 시작입니다. 난자오가 쇠퇴하자 타이족은 중앙 윈난을 떠나 두 가지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서쪽, 미얀마 북부로의 이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쪽, 라오스 북부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몬족, 버마족, 크메르족이 살고 있었지만 타이족은 산악과 강 주변을 중심으로 정착하며 영향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샨족은 이 시기 형성된 타이게 그룹으로 오늘날 미얀마 내에서도 상당한 인구와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버마 북부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수십 개의 작은 타이게, 왕국, 무왕이라고 부르는 단위들을 만들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라오스 북부에 도착한 타이족은 본격적으로 자신들만의 정치 단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왕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왕은 오늘날의 도시국가 또는 독립공동체에 해당합니다. 강 주변에 정착하고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장로와 지도자 중심의 느슨한 정치 체계를 갖추고 외부 지배에 대한 강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왕 문화는 오늘날 태국의 안프, 즉 군 개념과 라오스의 지방행정 체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오스인과 태국 동북부 사람들이 서로 문화가 매우 비슷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이족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메콩강 유역 도착입니다. 이들은 더 넓고 비옥한 평야를 찾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 현재의 태국 북부와 중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동남아 역사의 판도가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 몬족과 크메르 제국이 지배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몬족은 미얀마와 태국 중부 문화를 형성했고 크메르족은 앙코르와트 중심의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족이 차근차근 세력을 키우면서 몬과 크메르 세력은 점점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남아의 중심축이 크메르에서 타이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세기 무렵 타이족이 태국 땅에서 처음으로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바로 수코타이 왕국입니다. 123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탄생한 왕이 바로 태국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여겨지는 람카맹 왕입니다. 람카맹은 타이 문자의 기초를 정립하고 불교를 국가 중심에 두고 무왕 체계를 왕국 체계로 통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며 태국 국체의 근본을 세웠습니다. 수코타이 왕국은 태국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고 오늘날 태국은 이 시기를 건국 시기로 봅니다. 타이족이 본격적으로 태국 땅에 정착하면서 동남아의 패권은 크메르 제국에서 타이게 왕국들로 넘어갑니다. 앙코르 제국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 반란, 몽골 침공, 수자원 관리 실패, 환경 변화 등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이족 왕국들은 중부 태국 지역까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족의 진짜 전성기는 수코타이 이후 찾아옵니다. 14세기 초 타이족 왕조는 더 큰 세력과 더 넓은 영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전략적 지점이 바로 차오프라야 강 유역, 즉 지금의 방콕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강이 넓고 배가 드나들기 좋고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고 교역이 활발하며 동남아 중심이라는 지리적 장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 속에서 1351년 아유타야 왕국이 탄생합니다. 왜 아유타야는 강력한 왕국이 되었을까요? 아유타야 왕국은 다음 400년간 동남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한 군사력입니다. 몬족, 크메르족, 버마족과 끊임없이 전쟁하며 전투 경험을 축적했고 코끼리 전쟁, 기마 전력, 매복 전략 등을 활용했습니다. 둘째, 풍부한 농업 생산력입니다. 차오프라야 강 삼각주는 동남아 최고의 쌀 생산지였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셋째,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중간 지점이었고 중국, 일본, 아랍, 인도 상인들이 모여드는 세계적 교역 도시였습니다. 아유타야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렸을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타이족이 강해지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메르 제국, 캄보디아의 앙코르 왕조입니다. 앙코르 와트, 앙코르 톰 등 세계적인 유적을 남긴 크메르 제국은 11세기에서 12세기 동남아시아 최강국이었지만 13세기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유타야는 힘을 모아 크메르 중심지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431년입니다. 아유타야 군대가 앙코르톰을 함락시키며 크메르 제국은 사실상 붕괴합니다. 이 이후 동남아시아의 주도권은 완전히 타이족 왕국들로 넘어갑니다. 태국 아유타야의 성장, 라오스 란쌍의 부상, 버마 아바와 타오랑우의 등장, 동남아 새로운 3대 축이 완성됩니다. 타이족의 또 다른 강력한 국가가 바로 란쌍 왕국입니다. 1353년에 세워졌습니다. 란쌍은 100만 코끼리의 나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란쌍 왕국은 현재 라오스 전체와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까지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란쌍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메콩강 중심의 강력한 통치였습니다. 물, 농업, 무역의 중심이었고 오늘날 라오스 국기에도 메콩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타이 문화 기반의 독자적 불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태국과 매우 비슷하지만 라오스만의 사원 건축과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셋째, 아유타야, 버마와 균형을 이뤄 동남아 삼국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태국 이산 지역의 이산어가 라오스어와 거의 동일한 이유도 이 시기 같은 타이족 왕국의 영향입니다. 타이족의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는 또 다른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로 버마, 미얀마 왕조입니다. 버마 역시 역사적으로 강력한 전투민족이었으며 11세기 파간, 16세기 타우누 왕조 등 여러 왕조가 동남아를 호령했습니다. 아유타야와 버마는 무려 수백 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특히 유명한 사건이 1569년 버마의 아유타야 침공과 1767년 아유타야 제암락입니다. 아유타야는 결국 1767년 버마군에게 완전히 파괴되는데 이 사건은 태국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유타야 유민들은 남쪽 톰부리로 내려와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다시 국가를 재건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라따나꼬신 왕국, 즉 오늘날의 방콕 왕조입니다. 버마에 의해 아유타야가 멸망한 후 타이족은 빠르게 재결집합니다. 1768년 딱신 왕의 톰부리 왕국이 세워집니다. 딱신 왕은 아유타야 유민들을 모아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왕국을 세웁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버마군을 격퇴하고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국가 체제를 복원하고 교역을 재개하며 재건의 기초를 닦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라마 1세의 방콕 왕조가 1782년에 시작됩니다. 현재 태국 왕실인 짜끄리 왕조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방콕은 강 중심 도시, 국제 교역 중심,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 급성장하며 오늘날 태국의 기반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타이족의 고유한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타이족의 핵심 개념은 무왕입니다. 타이족에게 국가는 거대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 여러 개가 연합해 있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무왕은 독립된 촌락이나 도시였고 주변 무왕과 느슨하게 동맹했으며 필요할 때 통합하고 위기 때는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 구조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집니다. 장점은 빠른 재건과 민족적 유연성입니다. 단점은 외부 강대국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유타야 멸망 후 단 1년 만에 새 왕국이 세워진 이유도 바로 이 무왕 기반 사회 구조 덕분입니다. 타이족의 동남아 이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크메르 문화의 강력한 영향입니다. 타이족은 크메르와 오랜 기간 전쟁했지만 동시에 크메르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실 의식, 사원 건축, 불교 의례, 언어적 차용어, 관료 체계 등입니다. 앙코르 문명은 타이족 왕국들에게 문명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과 라오스 불교 문화는 크메르, 몬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태국어와 라오스어는 단어, 문법, 억양이 매우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먹다는 낀, 물은 남, 집은 반. 태국어와 라오스어가 거의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둘 다 타이족 언어군이고 같은 무왕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메콩강 중심 문화를 공유하고 란쌍과 아유타야가 오랜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타이족 대이동의 결과 동남아시아 두 국가가 사촌 같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타이족의 대이동 이후 동남아는 세 나라의 경쟁 구도로 재편됩니다. 태국은 아유타야에서 톰부리, 방콕 왕조로 이어졌고 버마는 타오랑우, 콤바웅 왕조 등으로 라오스는 란쌍 왕국에서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참파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세 국가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강, 산맥, 평야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전쟁의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쌀 생산지 확보입니다. 동남아의 힘은 곧 쌀 생산력입니다. 차오프라야와 메콩 삼각주는 동남아 전체를 지배하는 데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둘째, 인구 확보입니다. 이 시기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이주시켜 노동력을 확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이 라오스 문화가 강한 이유도 이 시기 대규모 인구 이동 때문입니다. 셋째, 강과 무역로 통제입니다. 강을 지배하면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무역로를 장악하면 국가의 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태국, 버마, 라오스는 100년 넘게 크고 작은 전쟁을 반복합니다. 란쌍 왕국은 강력한 국가였지만 17세기 들어 내부 문제로 점차 분열됩니다. 분열의 원인은 왕위 계승 분쟁, 지역 귀족들의 독립성 강화, 외부 세력인 버마와 아유타야의 개입, 메콩강 유역 통제권 다툼 등이었습니다. 결국 란쌍은 세 개의 독립된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루앙프라방 왕국, 비엔티안 왕국, 참파삭 왕국입니다. 이 세 나라가 훗날 프랑스 식민지 시기 라오스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 문화, 종교가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앙코르 제국이 무너진 이후 크메르족은 작은 도시국가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잠시 재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버마, 시암 태국, 베트남 사이에 낀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태국의 속국, 때로는 베트남의 보호국이 되며 주권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태국 문화 속 크메르 영향이 재확인되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국경 형성의 근간이 되고 동남아 민족 갈등의 일부가 이때 시작됩니다. 타이족 대이동의 결과 크메르 문명권의 중심이 동쪽 캄보디아 내륙으로 후퇴하고 태국 중심부가 새 힘을 갖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남아 판도를 뒤흔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럽 제국주의,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버마, 미얀마를 점령하여 태국 서쪽 국경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점령하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선언하며 메콩강을 따라 북상하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의 움직임은 태국 시암, 라오스, 버마의 국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지만 태국 시암만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립외교 전략입니다. 라마 4세, 라마 5세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두 강대국이 태국을 완충지대로 남기도록 유도했습니다. 둘째, 근대화 개혁의 빠른 도입입니다. 행정개혁, 군대개혁, 철도, 우편, 교육 제도 도입, 왕권 강화. 이 모든 것이 태국을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버마 영국령과 인도차이나 프랑스령 사이에 있어 두 제국주의 국가 모두 태국을 직접 점령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영토 일부를 잃었지만 독립국가로 남는 데 성공합니다. 식민지를 피한 태국은 20세기 초에
본격적인 타이 민족주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라마 6세 와치라우 시대에는 태국인 타이 정체성을 강조하고 국기, 국가, 국민 개념을 확립하고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국가 통합을 추진하고 라오스와 이산 지역까지 타이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대이동으로 형성된 다양한 타이계 민족을 하나의 타이 민족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타이족의 역사적 특성은 오늘날 태국 정치에도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앙 집권과 지방 무왕 전통의 충돌입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무왕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지방의 자율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태국의 만성적인 정치 갈등의 배경 중 하나입니다. 둘째, 왕실의 상징적 권위입니다. 타이족 왕조는 수백 년 동안 정통성의 원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태국 사회에서 왕실은 정치적, 문화적 중심에 있습니다. 셋째, 북부, 동북부와 방콕의 문화 차이입니다. 이는 타이족 대이동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북부는 란나 문화, 동북부 이산은 라오스 문화, 중부는 아유타야와 방콕 문화. 이 차이는 현대 정치에서 지역 간 성향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족의 대이동과 왕국의 흥망성쇠는 동남아시아의 국경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국경은 민족이 자연스럽게 나뉜 것이 아니라 식민시대, 프랑스와 영국이 정한 인위적 경계선이 많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국경은 메콩강을 기준으로 나뉘었지만 강 양쪽 모두 원래 타이계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태국 이산 지역 사람들은 라오스어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음식, 음악, 사원 스타일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는 대이동 당시 같은 무왕 문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 크메르 문화권과 타이 문화권이 오랜 기간 섞였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현재의 국경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은 산악지대 중심으로 자연 경계가 형성되었지만 원래 여러 소수민족이 섞여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타이족의 이동은 주변 민족과의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 융합을 만들어냈습니다. 몬족은 타이족이 불교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몬족이 이미 불교 문화를 발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수코타이의 상좌부 불교는 몬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메르족, 크메르 문명은 타이족 왕국의 행정, 사원, 왕실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국의 왕실 의례와 일부 관료 체계는 앙코르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버마족은 타이족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민족이지만 예술, 종교, 건축 스타일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은 타이족과 언어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무역과 종교 교류는 활발했습니다. 이처럼 타이족은 정복과 이동을 반복하면서 동남아, 문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이족의 대이동과 왕국의 발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입니다. 타이족의 이동 경로는 항상 강과 벼농사 중심이었습니다. 메콩강, 차오프라야강, 사린강. 이 강들이 동남아 역사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무왕 구조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 공동체의 연합. 이 구조 덕분에 빠른 회복력, 다양한 문화 수용, 왕국 구조의 유연성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불교입니다. 불교는 타이족 문화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원 중심 사회, 교육의 역할, 국가 통치의 정당성. 동남아의 상좌부 불교는 타이족 이동의 핵심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타이족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날 태국 정치도 보입니다. 중앙 권력과 지방 무왕의 충돌입니다. 타이족은 원래 지방자치적 구조였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집권이 항상 저항을 만났습니다. 특히 방콕 중심의 경제 구조, 북부와 동북부의 소외감, 농촌과 도시의 정치 성향 차이.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왕실과 군의 영향력도 중요합니다. 왕실의 권위는 타이 사회 안정의 기반이었고, 군은 오랫동안 국가 운영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타이족의 전통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셈입니다. 타이족의 이동과 왕국 확장은 동남아 전역에 영향을 퍼뜨렸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불교 사원 구조, 음악 모람과 룩춘, 음식 솜땀과 찰밥 문화, 전통 문양, 언어적 차용, 전쟁 의례와 왕실 문화. 이 모두가 타이족 이동의 결과입니다. 특히 메콩강 유역의 문화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비슷한 요소를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날 아세안은 10개국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세안 핵심국 대부분이 타이족 이동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타이족 정체성의 중심이고, 라오스는 타이계 민족의 또 다른 중심입니다. 미얀마에는 타이계 샨족의 영향이 있고, 캄보디아는 타이족 왕국과 오랜 교류가 있었으며, 베트남은 메콩권 문화를 공유합니다. 타이족 대이동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의 인구 구조와 문화권 전체를 형성한 거대한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타이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이 섞이며 형성된 민족입니다. DNA 분석을 보면 남중국계, 티베트계, 몬과 크메르계, 오스트로네시아계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족 대이동이 단순한 민족 이동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의 융합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타이족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동남아의 지도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태국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라오스라는 국가도 없었을 것이며, 캄보디아와 버마는 훨씬 다른 구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타이족의 이동은 동남아 문명 전체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아세안의 문화, 언어, 정치 구조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윈난 고원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문명을 만든 타이족의 긴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이동, 전쟁, 융합, 통치의 과정은 한 민족의 이야기이자 동남아 전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더 깊고, 더 흥미롭고,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